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비왕 대회에 좀 참여를 해보려고요. 2021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 취재를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14년이나 됐대요. 저도 2014년에 한번 참가를 해서 부문별로 하나를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벌써 202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자 신분으로 이 연비왕 대회 이벤트를 에코 드라이빙 이벤트죠.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번 제14회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는요, 자동차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운전 능력이 뛰어난 연비왕 운전자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연비왕 대회가 올해로 14주년을 맞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번째 연비왕 대회 중에서 제일 따뜻한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의 열기가 이 추위도 이렇게 녹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드라이브, 경제운전, 특히 상급운전을 지향하시면 좋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이런 것들만 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속도가 느리면 연료가 절약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느리면 연료가 더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흐름, 그린웨이브라 그러죠. 녹색 흐름을 어떻게 타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니까 오늘 즐겁게 운전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는 가족 나들이 행사입니다. 자신의 차를 가지고 공인연비보다 얼마나 나은 연비를 내느냐를 겨루는데 그 과정을 온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을 위한 다양한 놀거리는 물론 볼거리도 많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주유구를 봉인하면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이 튜닝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이걸 마치면 출발입니다. 연비왕 대회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일종 참여를 한다고 봐야죠. 저번에 뛰었던 그 연비왕 대회 코스를 이제 돌게 되겠는데요. 초반에 좀 정체가 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이 대회 규칙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대회가 누가 더 그 연비를, 그러니까 기름을 가장 적게 쓰고 달리느냐를 가지고 겨루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그 제작증, 그 등록증 상에 그 표기된 그 공인 연비 중에서 이제 시가지 주행 연비가 있죠. 좀 잘 안 나오는 그 시가지 주행 연비를 기준으로 삼고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실제 측정한 그 연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얼마나 몇 퍼센트 더 향상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죠. 우승자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록이 좋은 사람이 이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게 되겠는데요. 지금 제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사실 이런 대회에서는 거의 못 먹어요. 왜냐하면은 공인연비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제 공인연비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가 시가지 주행 연비가 16.9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연비왕 대회에서 수상을 하려면은요, 최소 공인연비의 2배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에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4km, 35km 리터당 그 정도를 달려야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공짜로 가는 방법이요, 내리막길에서 회생제동을 거는 겁니다. 회생제동을 어떻게 거냐고요? 일단 악셀에서 발을 떼면 기본적으로 엔진 브레이크와 함께 이제 회생제동이 일부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밟으면은 이 게이지가 살짝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모터의 저항력 가지고만, 회생제동력 가지고만 차를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충전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공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량이, 제가 지금 내리막을 살짝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거의 한 칸 정도가 채워질 정도로, 이렇게 좀 배터리 양이 점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배터리를 써서 갈 수 있는 그 어시스트가 되는 그 주행거리가 길어지거든요. 아예 순수 배터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비를 늘리는 게 하이브리드 차의 그 연비 증강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 방법을 쓰면은 연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네, 연비 운전은 참을린 참을린입니다. 이렇게 차가 없고 길이 뻥 뚫려도 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또 너무 천천히 막 시속 60 막 놓고 그렇게 달리면은 또 민폐가 되니까는 어느 정도 그냥 그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흐름에 맞춰서 주행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 5km 정도를 놓고 달리고 있고요. 내리막길에서 최대한 지금 발끝으로 악셀을 뭐 밟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속도가 붙으면은 그냥 붙는 대로 가는 거고, 쓸데없이 브레이크 안 밟고 가능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속도를 너무 내지 않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거의 추월을 안 당하는 편인데 지금은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간 이제 기착지 체크 포인트까지 달리게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중간 체크 포인트인 덕평 휴게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지금까지 연비는요,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실망스러운 리터당 21km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만 잔뜩 충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는 좀 연비가 내내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좀 자기 합리화를 좀 합니다. 일단 지금 리터당 21km에 지금 연비를 찍었고요. 중간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잠깐 쉬었다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중간 체크포인트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확인을 받는 장소입니다. 모든 차량은 여기서 확인증을 받고 쉬었다 출발하게 됩니다. 음악 들으면서 주말 맑은 날 드라이빙을 혼자서 또 즐기고 있습니다. 연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24 찍고 있습니다. 24.0으로 방금 떨어졌는데 전 내심 30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와인딩 드라이빙 간다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 저녁도 갈 거라서 타이어 바람을 좀 뺐어요. 타이어 바람을 빼면 좀 접지력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지금 경고등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비 주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타이어 영향도 한 10%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취재하면서 연비도 좀 올려보려고 지금 악정 고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다시, 출발지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 연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떨어졌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약 한 1km를 가면은 목적지인 서하나마이시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이 한 30%는 정체 구간이었네요. 요즘 정체 구간이고 좀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속도가 안 날 때 마지막 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 25.2km 평균 연비 찍었습니다. 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역시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네. 과연 오늘의 연비왕은 누가 될까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연비 운전 빡세다. 연비 운전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에 들어와 봉인을 떼고 가득 주유합니다. 주유기가 3번 멈출 때까지 주유해 들어간 양과 공식 주행거리 104km를 계산해 공식 연비를 산출하죠. 수상은 2000cc 이상 국산 휘발유차, 그 이하 국산 휘발유차, 2000cc 이상 국산 경유차, 그 이하 국산 경유차, 수입차 휘발유, 수입차 경유, 하이브리드 등 7개 부문에서 1등 각 1명씩, 그리고 전체에서 가장 연비 향상률이 좋은 참가자가 연비왕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연비왕은 누가 됐을까요? 2021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 최종 우승자인 2-8번 민병윤님 축하합니다. 2021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우승자 소감을 들어보시죠. 연비왕을 수상하시게 된 그 비결 좀 나눠주시죠. 노하우 좀. 제일 중요한 게 탄력 주행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언덕 내려올 때나 언덕 내려올 때 예. 그냥 퓨얼 컷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엑셀을 조금씩 밟아주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예. 그 탄력을 이용해서 평지와 또 평지에서 언덕이 나오기 전에 약간 속도를 높여서 그 탄력으로 또 언덕을 올라가고 언덕에서 연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지에서 오히려 속도를 막 붙여놨다가 그 탄력으로 네. 언덕을 올라가고 내리막길에서는 딱 그 탄력으로 또 내려오고 네. 그런 식으로. 아, 저도 배웠습니다. 내년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심사위원장 피셜 이제 연비를 이제 높게 잘 나오게 하는 비결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상급 운전이에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하질 않고 그린 웨이브라 그러죠. 녹색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뭐 의식적으로 너무 연료를 절약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지양을 하면서 즐기면서 운전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무리를 안 하게 하는 운전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평상시에 상급을 지향하라, 이게 연비를 좋게 만드는 또 연비양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가족들과 함께하는 에코 드라이빙 어떤가요? 연료 적게 쓰는 법도 배우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여행 참여해 보시죠.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화이팅!